상승세 배수진 누구 얘기일까요? 오늘 2강은 누굴까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할까요? 궁금합니다. 자, 오늘 몇 시에 발표되는지부터 보시죠. 2강 티켓은 누구에게? 그제와 어제 이틀간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2차 경선 진행했습니다. 지난번 100% 국민 여론조사상 3명의 후보가 거의 비슷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원의 투표 50%, 당원이 2명을 결정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발표되는군요.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4명 중에 과연 누가 올라갈까요? 2명은 떨어지고 2명만 올라갑니다. 저희 채널A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의도가 없이 궁금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대선 후보 지지도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체 응답자를 상대로 물어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46%, 한덕수 후보가 11.2, 한동훈 8.5, 김문수 7.2, 홍준표 6.4, 이준석 2.9, 안철수 1.9의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무당파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로 집결이 됐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한덕수,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이준석, 안철수로 다 세분화가 돼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저 안에서 국민의힘 주자들 안에서 보는 지지율인데 한덕수 11.2, 한동훈 8.5, 김문수 7.2, 홍준표 6.4, 이준석 2.9, 안철수 1.9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번 좁혀보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히니까 당연히 이재명 후보는 1.1이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3. 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가 21.4, 김문수 후보가 28.3, 홍준표 후보가 16.2, 이준석 후보가 0.7, 안철수 후보가 4.1의 지지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2명을 꼽자면 오차범위네요.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가 오차범위내다. 오차범위내 맞죠? 맞아요. 한동훈 21.4, 김문수 18.3, 홍준표 16.2. 안철수 후보는 조금 뒤로 가 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 지지를 못 받군요. 물론 오차범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당층, 국민의힘 룰에 따라 무당층도 한번 볼까요? 무당층. 이재명 18.4, 한덕수 12.1, 한동훈 8.2, 김문수 3.8, 홍준표 6.5. 무당층에서는 김문수, 홍준표 둘 중에 홍준표가 조금 더 올라가고 이준석 1점, 안철수 0. 0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 룰에 따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좀 합쳐보죠. 자, 이건 다른 조사예요.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조금 다른 결과 나와요. 이렇게요. 김문수 32.7, 한동훈 23, 홍준표 22.7, 안철수 6.5의 결과가 나옵니다. 리얼미터에서는 채널A 조사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알쏭달쏭. 김광삼 변호사님, 자, 일단 하나씩 좀 보죠. 채널A 조사 한번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채널A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금은 리얼미터와는 달라요.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뭐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 이제 당원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그런 선거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보수 지지층이 지금 굉장히 분열돼 있단 말이에요. 또 후보도 4명이 되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사실은 여론조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봐요. 네네. 그러면 좀 우리가 지금 오늘 2시 되면 뭐 2강으로 뭐 확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여론조사를 가지고 보면 일단 한동훈 후보는 이제 저기에서는 이제 한덕수 대행은 제외를 하니까요. 전체인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후보는 2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 다음 후보는 누가 들어갈 것인가? 김문수 아니면 이제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전에는 뭐 2강에 홍준표 후보가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사실은 무조건 홍준표다 이 얘기할 수는 없고 여론조사 결과 보면 이제 오차범위 내를 할지라도 보수 지층이 김문수 후보를 좀 더 지지층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2강은 확률적으로 보면 뭐 한동훈과 김문수 아니냐. 물론 이제 한동훈과 홍준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단일화됐을 때, 단일화 이전에 2강이 됐을 때는 그러면 이건 지금 아까 제가 보수가 분열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왜 분열됐냐면 전에는 누가 지고 누가 이기면 결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긴 사람의 표를 주겠다는 게 보수 추잉의 대부분 의견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상당히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계엄에 찬성을 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지지층에서는 저 후보 중에 누가 되면 나는 찍지 않겠다는 뭐 물론 대선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 게 굉장히 팽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1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다음에 한도수 권한대행과 단일화하게 된다면 또 이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결과를 오늘 2강을 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단일화 관련된 시각이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2시에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층에서 적극 지지하는 2명 중에 1명이 누가 될 것인가 네. 그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물론 저희 채널A 조사와 앞선 이 리얼미터 조사의 향방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균형 차원에서 여론조사는 뭐 어느 샘플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한 여론조사가 절대적인 결과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볼 수 있게 돌직구에서 좀 균형을 맞췄어요. 자, 권영진 의원님 2명 누구를 예상하십니까? 지금 제 채널A 조사는 한덕수 후보를 넣고 조사를 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근데 한덕수 후보는 4강 경선에는 안 들어간 분이니까 사실은 저 조사를 가지고 1, 2강 1, 2, 3등을 할 수는 없죠. 한덕수 후보가 26.1%인데 그렇죠. 저게 사실은 김문수, 홍준표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아, 사실은.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한독수를 넣고 돌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구도는 맞다고 봅니다. 맞네요. 경선을 예측할 네. 이런 면에서 보면 저 여론조사를 봐서도 그렇고 제가 현장에서 듣는 걸로도 지금 1위는 김문수가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런데 2위, 3위를 놓고 한동훈 후보냐, 홍준표 후보냐는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지금 탄핵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탄핵 직후에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4월 8일에서 10일 날 한 건데요. 그거 저희 그 예. 선거 그 방송 규정상 미리 저희가 제작진이 준비하지 않은 여론조사 데이터를 언급하시면 그건 후보 지지가 아니라 그렇군요. 탄핵 인용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인데요. 네. 국민들 전체로 뭐 놓고 보면 67%가 탄핵 인용된 거 잘 됐다. 28%가 잘못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놓고 보면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탄핵 인용이 잘 됐다가 그때 그 조사로는 24%밖에 안 돼요. 잘못됐다 탄핵 결정 인용이 된 게 그게 72%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국민의힘 지지층이 내 후보를 놓고 지금 하기 때문에 과연 탄핵 인용이 대통령 탄핵 인용이 잘못됐다고 하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결과적으로는 한동훈이나 안철수로 가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문수와 홍준표가 나누어 갖는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황금 분할이 되느냐? 네. 황금 분할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땐 한동훈 후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지지층들 72%의 탄핵 인용이 잘못됐다고 했던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쪽으로 쏠린다고 보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통상적인 이 대선 경선이 아니라 탄핵 직후의 경선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 조사를 놓고 보면은 1위는 김문수인데 2위는 한동훈 후보가 될지 홍준표 후보가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는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스스로도 깜깜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는 맞는 것 같아요. 오후 2시 되면 이제 알게 되겠죠. 결과는 지금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나와 있죠. 지금 발표는 안 됐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혹시나 좀 이렇게 정보를 캐치해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을까 싶어서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모른다 그래. 그러니까 오늘 누가 2인으로 들어갈지는 좀 헷갈려요. 헷갈려요? 네, 헷갈려요. 근데 최종 누가 1위를 할지는 대강 나와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아니면 홍준표 후보가 1등 합니다. 그것은 뭐 이미 예정된 수순이에요. 다만 이제 한동훈 후보가 결승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이제 관심거리인데요. 뭐 누가 들어가도 한동훈 후보가 떨어져도 포함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4강에 올라왔으면 한동훈 후보는 무조건 결승까지 가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일부 또 표가 찢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최종 1등은 김문수 후보 아니면 홍준표 후보가 될 텐데 한동훈의 생존 여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1등은 안 될 거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결과 반짝 3일 정도 기분 좋을지 안 좋을지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어떤 개인적인 분석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되죠. 자, 한 후보씩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는 카페 직원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아메리카노 나왔어요. 아, 있습니다. 맛있게 혹시 사진 드세요. 찍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뭐 지난번에 인생 네 컷도 그렇고 조기현 변호사님 인생 네 카트 이러면서 사진 한번 찍었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뭔가 이제 계속 뭔가 카페 알바, 인생 네 컷, 그러니까 이 나이 고령의 나이 리스크를 불식시키려는 행보를 계속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나이하고 꼰대 이미지 뭐 이런 게 지금 경선 전략상 가장 중요한 극복 과제니까요. 마지막 아마 이 일정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저거는 지금 경선 과정에서는 크게 저 부분이 결정적으로 지금 마지막에 젊은 이 보수 지지층을 사로잡아야 된다 이런 전략적 고민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차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무당층 지지층 여론은 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당내 어떤 강경 세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젊은 층도 역시 그런 입장을 가진 이 지지층이 어느 정도 이 강고하게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경선에 딱 들어갔을 때 저는 김문수 후보가 실제 이제 토론이나 이런 거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본선까지 가서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단점이 계속 드러날 거로 봤는데 한덕수 대행 변수가 등장하면서 오히려 갈수록 힘이 실리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그제 이렇게 상황을 보면 꽤 자신감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2인 경선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이후에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일정까지를 지금 고려하면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기세가 오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한동훈 후보도 활발히 지역을 훑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후보입니다. 오늘 전 청주에 갔었거든요. 청주에 가서 요 프라이팬 사고 프라이팬을 뭐 제가 이렇게 흘리지 않게 차에서 쓰면 좋겠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가장 젊은 후보이기 때문에 이 라방으로 한동훈 후보는 계속 이제 지지자들과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팬을 샀고 차에서 용도가 있어서 샀다. 차에서 이제 음식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래서 거기 흘리지 않기 위해 샀다라는 소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엔 홍준표 후보인데요. 사모님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와 만난 지 50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안정되어야 사회도 안정됩니다. 결혼, 출산, 육아, 교육의 출발은 모두 가정이라고 봅니다. 제 아내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너는 서울역 노숙자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 말에 수긍합니다. 내 아내가 늘 고맙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양관식 인물을 연상시키는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번엔 안철수 후보입니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이 정도 대화가 되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지지율이 너무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분발하십시오. 저는 제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이건 순전히 제 잘못이구나. 네. 지금부터는 정말로 대중에 더 친숙한, 대중들이 훨씬 더 쉽게 잘 알아듣고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 안철수 후보의 라방 장면까지 전해드렸습니다.